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천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dsum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운드 올림이죠. 라운드 업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골라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쓰라고 돼 있어도, 골라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함수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표 전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데 sum이니까 합계를 하겠죠. 자, 세 가지의 인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db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거나 입력하는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라운드 다운은 올림이죠. 그래서 값이 나오면 자릿수를 지정해요. 그래서 자릿수가 0이면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해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얘는 이제 올림을 하겠죠. 근데 얘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고, 표시 예에 보면 1, 2, 3, 4, 1, 2, 3, 1, 2, 3, 5, 빵빵빵. 그러니까 뭐예요? 빵빵빵이니까 동그라미가 3개, 마이너스 3이라는 자릿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 매출액은 여기에 있어요. 계산할 열번호는 표 전체에서 1열, 2열, 3열.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고요. 조건은 여기에다 입력을 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지점이 동부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지점 동부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dsum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C13에 포인트 넣으시고, ds 화살표로 dsum 선택하시고 탭.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예요? 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자, A에서 D10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마우스로 FX를 누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인수 표 전체를 했으니까 탭키를 누르시고 계산할 열번호 4 탭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물론 지점 동부를 선택해도 답은 나와요. 그러나 얘는 조건 범위가 여기에 입력해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표 아래 있는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네요. 계산한 열번호가 3이죠. 4를 넣었더니 답이 빵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네. 그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죠. 3이네. 합계가 나왔습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 자리가 100이니까 이제 한 자리 올라가겠죠. 무조건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라운드 업을 눈하고 dsum 사이에다 넣겠습니다. 라운드 업. 자, 함수가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커서를 왼쪽에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갈 때 Shift F3 탭 하고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여기가 100이 1000으로 바뀌었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에 에버러지를 먼저 하시고 라운드업을 하시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좀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추주와 미드함수. 자, 미드함수는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문자열 뽑기죠. 그래서 문자열을 넣어주시고 시작 위치를 집어주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함수네요. 선택함수 추주하시고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쓰는 함수가 추주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선택번호를 먼저 구한 다음에 추주함수를 쓰는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번호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자,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그러니까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 값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를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번호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1, 2, 3, 4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남녀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넣으시고 MI. 자, 미드 넣어주시고 문자열이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C17.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탭 스타트 넘버 8. 8번째에서 몇 개 뽑아요? 하나를 뽑을 거야. 그리고 얘가 2가 나왔네요.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미드에 의해서 C17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채워보면 번호가 1, 2, 3, 4. 특히 추주함수를 사용하면 끝번호가 몇 번인지 잘 보셔야 돼요. 끝나는 번호가 4번이에요. 그리고 얘는 true, false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를 구해서 그 값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주니까 바로 넣은 다음에 가서 CHO 하시고 탭 추주를 선택하시고 함수가 2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커서를 왼쪽에다 놓고 Shift F3 탭하시고 value 1, 1일 때 뭐예요?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남녀를 4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남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우리가 15선에서 6번 문제에서 매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했던 문제가 나오면 그게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안 해본 게 나오면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다 되셨습니까? 그럼 4번의 if 문제는 건너뛰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것처럼 1, 3, 5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돼요. 자, 먼저 left라는 함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뽑고요. hlookup 수평 찾기 참조를 하고요. if 에라 메시지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자열을 넣어주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면 왼쪽부터 문자의 시작 위치부터 원하는 개수를 뽑는 거죠. 자, hlookup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 찾기 참조 함수예요. 수평 찾기 참조 함수 vlookup, hlookup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찾으려는 값이 어떻게 되지를 하는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뭐예요? 뽑을 행번호가 돼요. H로 걸고 수평으로 찾으니까 번호. 네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네 번째 가서 true 쓸래 false 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는 1, 유사일치. false는 0, 정확하게 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방법이 되겠죠. 대괄호에 들어간 거는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생략 가능한 거죠. 언제? 하나 뽑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방법 0은 뭐예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뽑는 거예요.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쓴다고요? 오름차순 돼 있을 때. 얘는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를 A,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를 B, 구간값 계급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값이 없으면 작은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if era는 이제 여기 값이 나와요. 자, 값이 제대로 나오면 그렇게 쓰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따옴표 안에다가 오류 메시지를 대체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류 메시지 대체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오류 메시지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if era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5번 문제를 보면 딱 봐도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 H룩업이네. 그럼 여기서 찾아서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걸 뽑아다가 넣을 거예요.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어떻게 뽑아요? 이행에서 뽑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자잖아요. 문자는 계급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0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찾으려는 값이고 여기가 뽑을 값이잖아요. 이 찾으려는 값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니까 A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A는 여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오류 메시지를 뭐로 바꿔달라고요? 코드 오류로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자, 먼저 왼쪽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 원하는 값 하나를 뽑겠습니다. then left. 그리고 원서 번호에 있는 A29를 선택하시고. 자, FX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1. 하나가 뽑혔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채워보면 쭉 뽑히는데 맨 마지막에 뽑힌 A는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룩업을 사용하면 못 찾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left A29에서 하나를 뽑았죠. 이게 찾으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H룩업을 써야 되겠죠. H룩업. 자, H룩업 넣어주시고 함수가 두 개예요. 커서를 왼쪽에 놓으시고 Shift F3 한 칸 밑으로 내리시고 테이블 어레이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D38에서 여기 D39 절대 주소예요. 이 절대 주소로 잡은 표에서 몇 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2행에 있는 값을 갖고,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가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 룩업 방법은 뭐를 써요? 문자 데이터니까 0 쓰시면 된다.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범위가 채워져 있으면 컨트롤 D 하고 채웠더니 맨 밑에 n/A 찾기 참조 오류가 있어요. 찾는 값이 없어요 하는 메시지가 나왔답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메시지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넣은 다음에 클릭하시고 I, 그러면 여기 if error가 있잖아요. I 하시고 화살표 밑으로 내리시고 탭. 자, 함수가 지금 3개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커서 왼쪽에 놓으시고 Shift F3. 값은 나와 있는데 그 값이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 메시지를 코드 오류로 변경할 거예요. 코드 오류.
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우시면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코드 오류로 바뀌었죠. 얘도 15선에서 15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해봤던 게 나오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럼 몇 점? 79점으로 실기시험이 합격되시는 거예요. 실기시험 합격하기 쉽잖아요. 세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 55점이 나왔어요. 그럼 계산 작업 2개만 풀어도 71점으로 합격이에요. 그래서 계산 작업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는 좀 완벽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몇 번 정도 하라 그랬어요? 최소 3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if 함수 문제가 나온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라지는 범위를 주어지고 번째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큰 수를 뽑아요. 요 라지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랭크 함수 대신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스몰도 똑같은데 스몰은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하고 라지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번째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가 나왔죠. if 함수. 조건이 나오고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if 함수는 1대1 비교를 주로 해요. 1대1 비교.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true, false를 구하고 참, 거짓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와 if 함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총점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총점이 있어요. 자, 총점이 첫 번째 높은 사람이면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자,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해야 될 게 최우수, 우수, 공백 세 개를 표현해야 돼. if 함수로. 그럼 뭐가 돼요? 중첩 if가 되는 거야, 이때. 그럼 여러분이 얘가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또 얘가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쭉 내려가면서 1대 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이야 쓰시고 첫 번째 값이 i17에 있어요. 얘가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아요 LA 하시고 라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총점 범위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수. 그래서 범위를 총점 범위를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몇 번째, 첫 번째 큰 수 찾으세요. 첫 번째 큰 수가 188이에요. 확인하시니까 얘가 188하고 같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따당 하고 때렸더니 어머, 투루가 몇 개나 나왔어요? 3개나 나왔잖아요. 이상하다. 맨 마지막 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 보세요. 그랬더니 라지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라지 범위는 따라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주소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칸에 와서 요 라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살짝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돼요. 다 잡지 않아도 걸치고서 F4를 누르면 얘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지 범위가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다시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true가 하나만 나왔잖아요. if 함수는 이거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조건을 만들어서 true, false를 구해서 이 true, false가 진짜로 맞나 안 맞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true가 하나만 나왔나요? 되셨나요? 안 대표? 왜 웃어요? 오늘은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뭐 이런 표현이 되셨어요? 느낌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자, if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는 다음에 가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조건을 복사해야 돼요. 또 쓸 거니까 컨트롤 C 탭 최우수.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최우수라 그랬어요. 탭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추가하면 여기 아니면일 때 if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이시고 여기 2를 2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우수.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러니까 if 함수는 true, false를 뽑아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if 함수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울 때 더블 클릭이 있어요. 그러면 따당 하면 이렇게 쭉 채워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우수와 최우수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업하실 때는 1대1 비교예요. 첫 번째 큰 수하고 지금 총점하고 같아요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첩 if에 들어가서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을 복사하시고 참일대 최우수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대에서 if 함수 추가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수를 찾는 거니까 1을 2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우수라고 써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되셨어요? 정 대표 됐어요? 이유진 님도 됐어요? 이 대표? 이미영 님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2번 문제가 안 해봤던 형태예요. 자, 뭐 에버러지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 if야 조건에 맞는 개수를 실은 거잖아요.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다운표 안에 조건 그 다음에 여기가 범위를 넣어주면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조건이 하나죠. 조건이 여러 개네요. 그러면 얘가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범위 2, 다운표 안에 조건 2 하는 형태로 127개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조건의 계산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조건의 이제 계산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건의 계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건의 계산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보면 뭐가 되냐면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평균값을 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돼요.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 안에다가 직접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AND 연산자로
계산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돼.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에 계산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계산식을 이용할 때는 내가 직접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AND하고 계산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unt if, sum if, average if 조건을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서 조건을 쓰라는데 우리는 마법사들 쓰잖아요. 그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쓰셔야 돼요. 자, 이건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상여금이 여기 있어요. 기본급이 있죠. 상여금이 120 이상이고 기본급 평균 이상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AND 조건이라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먼저 평균을 내가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면 기본급의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뭐 288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count if로 들어갈게요. COU 하시고 count if S.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이 count if로 들어가서 자, 얘는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쓸 거잖아요. 평균값은 오려서 밑에다 일단 살짝 빼놓으시고 첫 번째가 기본급의 상여금이 아니라 난 지금 기본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의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버러지에 있어. 그럼 여기다가 평균값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내려가면 평균값이 안 나오고 따옴표 안에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를 내가 따옴표 안에 직접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AND로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물결 if 함수, count if, sum if, average 함수의 조건에 계산식이 들어오면 그 계산식이 들어오면 비교 연산자는 내가 직접 따옴표를 넣고 AND 뒤에다 계산식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상여금이 120만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범위 잡고 크거나 같다 1, 2 빵빵 빵빵빵 하고 탭하고 내려가면 얘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산된 계산식이 아니라 숫자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왜 개수가 안 나왔죠? 여기를 에버러지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게 4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조건의 계산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즉 조건의 계산식을 사용하라고 나오면 조건을 비교 연산자를 직접 따옴표로 묶고 AND 뒤에다 계산식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그 if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형태의.